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벌써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5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날씨도 점점 따스워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좀 아침인데도 좀 약간 더위가 느껴지는,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13도 정도 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한 26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최근에 뭐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습도가 좀 높아 보이고요. 하늘에 구름도 좀 많이 끼어 있고요. 어제 아침만큼은 아닌데 좀 딱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습도가 높은 날씨. 대신 미세먼지 수준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걷기 좋고요. 지금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걷는 풍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주변의 새소리가 이렇게 아침을 출발하는 사람들을 반겨주네요. 이게 한겨울에는 이런 새소리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새들이 날씨를 타면서, 특히 봄에 이렇게 또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말이죠, 이렇게 많이 지저귀는 소리 들려주네요. 새벽 닭하고는 또 좀 다르죠. 닭들은 막 언제든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가리고 막 아침에 새벽 울음 소리를 들려주는데, 지금도 먼발치에서 또 들리죠. 꽃기호 하는 소리. 찍찍거리는 소리.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길 고양이들은 말이죠, 간혹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좀 놀기도 하고, 그런 특유의 부침성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아마도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잘 좀 보살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좀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새들 말이죠, 새들만큼은 이렇게 좀 가까이 부침성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거를 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특유의 또 뭐 새 박사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막 쫄쫄쫄 쫓아오고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간혹 뭐 임프린팅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고 막 쫓아오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밝혀졌잖아요. 예전에 실험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냥 길에서 마주쳤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가까운 얘가 까치 같은 경우, 까치를 이렇게 부침성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 까치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가죠. 살짝 눈치 보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은 거기까지 왔나,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참새도 마찬가지고요. 살짝 쳐다보죠. 얘가 어디까지 오나. 좀 더 가까이 오면 도망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아쉬운 마음, 좀 왜 그러지 이러는 마음. 나는 이렇게 해칠 생각이 없는데, 해야 할 생각이 없는데, 같이 좀 한번 놀면 좋겠는데,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좀 동물들하고 친구가 좀 되고 싶잖아요. 동물 친구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맨날 사람들하고만 친구를 먹고 그래. 뭐 그렇게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 억지로 막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생활들을 쭉 해온 거잖아요. 학교가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뭐 군대가 있었고, 무슨 단체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그 안에서 전부 다 막 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 뭐 물론 좋죠. 뭐 그렇게 이제 친한 친구, 사람들 간의 어떤 우정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을 좋아해요. 아, 얘네들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새들이 말이죠, 통통한데도, 몸은 통통한데도 막 날개짓을 여러 번 하면서 쭉쭉 잘 날아다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조금 약간 친구 삼아가지고요. 참 이게 결국은 뭐 지능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웃기고 소리 들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이런 친구들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돌고래였거든요. 돌고래. 얘네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심지어는 이거는 거의 뭐 사람 아닌가, 아니면은 사람보다 사실은 더 똑똑한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잡혀있는 돌고래들, 이제 강아지 있고요. 잡혀있는 돌고래들, 갇혀있는 돌고래들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돌고래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은 좀 잘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하는 행동들이 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돌고래의 피지컬, 그 헤엄치는 능력, 속도, 그런 거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멋짐, 그 날렵함, 이런 것들도 와, 이 친구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을 넘어서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관계는 약간은 그러나 그 사회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가 말이죠, 동물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나 동물을 이렇게 아끼고, 예,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 동물권, 뭐, 예,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크게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있고, 그게 아니고 동물은 그냥 그저 동물일 뿐이다, 사람하고 다르다, 뭐 이런 마인드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도 아직은 좀 있어 보입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같은, 예, 이 지구에서, 예, 지구라는 이 하나의 이제 세상, 이 테두리 안에서, 예, 같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짝 항상 모순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 식사를 해야 되고, 식사하는 그 내용 중에는, 예, 육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고기 반찬, 예, 물론 채식주의자들 있지만, 예, 그렇게, 예, 우리 세상 자체가, 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 같은 거, 그래도 이 세상,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교육, 예, 정말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리도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들에 대한, 예, 그 생명들이 전부 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측면을,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 어떤 식으로 갖춰질 것인가, 구현될 것인가, 일단은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은 학교 교육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자신보다 좀 앞서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 그런 관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게 다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서 개인한테는 이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어떤 거를 가르쳐 줘야 될까? 국영수인가? 아니면 윤리교육인가? 예. 아니면 뭐 정치교육인가? 경제교육인가? 다 중요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교육에서 말이죠. 지금의 공교육이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영수를 중요시 하는 거는 다름이 없잖아요. 국영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전통은 여전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면은 과학사회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어차피 대학을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위를 매겨야 되거든요. 누가 잘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국영수 과목들이죠. 누가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냐를 시험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래 왔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공교육의 현장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오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 중요했던 것인가?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경제교육이 참 중요했다. 경제.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경제를 보는 눈. 왜냐,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영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 일단 기본적으로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경제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영수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국영수를 또는 다른 과목들을 그렇게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100% 갖춰지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경제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실전적인 것.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보다 약간 실전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수업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전 전문가. 물론 주식도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좀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본인이 이 사회 안에서 이제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도 필요하고요. 뭔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가치들을 어떤 경제 교육 안에서 경제 윤리를 포함시켜서 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영수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그러니까 막말로 말이죠. 요즘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게 항상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참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쓸 수 없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공부할 여건들이, 그 환경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렸을 때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뒤처질 수밖에 없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말이죠, 조금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접근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찬스를 통해서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딴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조금은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교육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말이죠, 전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제교육이 저는 한 2번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중요도로 따지면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 윤리교육, 사회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멘탈 교육. 멘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학생이, 이 친구가 말이죠,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겪더라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단련이 좀 학교에서, 정규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한, 경험해 보고 겪은 일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성공 사례들만 워낙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주목을 하잖아요. 누구도 실패하기 싫어하고요. 실패하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요. 한창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됐을 때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결국은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어떤 시험에서 시험 답안을 밀려 쓴 적도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죠,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시험에서 답안을 밀려 써서 좀 인생이 바뀌게 된 케이스, 전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좌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따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가르침,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제 학습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은 어른이 돼서는, 성인이 돼서 스스로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 경험이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일 수도 있다. 뭐 방송을 통해서 수도 있고 독서를 통해서일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다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경험이 다 다르고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 다가가기가 쉬웠던 사람이 있고 좀 그러긴 어려웠던 사람이 있고, 사실은 어떤 경험을 먼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재미를 얻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멘탈 교육 말이죠, 저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개인이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위인전 많이 보듯이, 위인전, 옛날 위인들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어려움, 역경들을 딛고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건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위인이니까 그랬지, 그런 대단한 사람은 나는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나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이, 만약에 멘탈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멘탈 강사들은 어떤 공개되어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멘탈 선생님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 그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이제 극복했던 이야기, 이겨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룬다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런 서포트, 지원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리 상담 이런 거 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이제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이 친구가 좌절하지 않도록,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심지어는 좌절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끝이 아니지. 그래, 떠올려보면 예전에 멘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서 당연하지. 언제나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한번 이렇게 뛰어넘어 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은 만들어 가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또 더 연구를 해보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건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저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멘탈 교육. 한국이 뭐 OECD 통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행복지수, 뭐 자살률, 뭐 이런 거에서 정말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얼마나 이런 위기상황,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21세기의 교육의 방향, 한국 현실에서의 가야 될 방향, 이런 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제 해볼 거를 이렇게 그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 5월 11일 수요일 아침 건너부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